내 동생과 바람이 난 아내.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39입니다. 이름은 박정우라고 해요. 몇 년 전 지인의 권유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하고 마음을 가득 열어놓았던 시절이었나 싶습니다. 미정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참 특별했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거든요. 마치 따뜻한 봄날 햇살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주변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어떤 모임에서 미정이를 봤는데 말투나 행동이 어쩐지 다른 남자들과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저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죠.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미정이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런 의심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결혼을 앞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미정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결혼하면 정말 나만 보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진심이 느껴져서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정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미정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건 기본이었고 제 부모님께도 정말 깍듯하게 대해드렸어요. 어머니가 미정이를 참 괜찮은 애라고 하시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특히 제 동생 민호하고는 정말 친남매처럼 지냈죠. 둘이 서로 장난치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이 화목하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이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왔는데 미정이가 가족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는 목소리,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맞아주는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게 진짜라고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아니면 너무 믿고 싶어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의심도 걱정도 없이 그저 미정이와 가족들을 믿고 사랑했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저는 올해 64,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다는 걸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정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우 생각이 났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정이도 맞벌이 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정훈의 집에 가서 뭔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게 사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었죠. 평소에도 저는 비상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우가 출장 갔을 때나 미정이가 열쇠를 놓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어서 만든 거였습니다. 혹시 정우가 집에 있나 싶어서 초인종을 누를까 했는데 잠자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기로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는데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혹시 미정이가 아픈가 싶어서 걱정이 됐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완전히 닫혀 있지도 않고 완전히 열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문을 열어두지 않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미정이와 민호,
그니까 제 큰아들의 아내와 작은아들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어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몇 초인지 몇 분인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민호가 문 쪽을 보더니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미정이도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민호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더 소름 돋았어요. 마치 언젠가는 들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정리해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제 목소리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였죠.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재빨리 뒤돌아섰어요. 현관으로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런 기분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3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도 무겁고 머리도 복잡하고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어도 식욕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정원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정우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정우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하면 가정이 완전히 깨질 텐데 안 말하면 정우만 모르고 살게 되는 거고.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미정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미정이가 자주 집에 놀러 오면서 시작된 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그 장면을 보고도 뭐라고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말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가장 괴로웠어요. 정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면 제 잘못도 함께 고백해야 하는 거잖아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정우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며칠 후에 정우를 불러서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잘못도 함께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에요. 평생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이야. 지금도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힙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한없이 무거웠고 말을 고르다 끊기는 부분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급히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집으로 잠깐 들르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서 있는 아버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굳게 다물린 입술, 무겁게 깔린 눈빛. 그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아내와 동생이 함께 있는 장면을 말이에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 맴돌았지만 아버지 얼굴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도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과의 관계가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선을 넘어섰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숨은 목구멍에서 걸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그 사실은 제 존재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음식을 차려주었지만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밥알 하나 삼키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그 사소한 한마디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노와 모멸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끌어올라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제 아내가 맞는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모두 거짓이 아니었는지 끝없는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뒤척이다 보면 숨이 가빠지고 베개는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옥은 제 마음속에서 시작된 끝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을 열어 세상에 드러내야 할지 아니면 나 혼자만 삼키고 가정을 지켜야 할지 매일같이 갈등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만 다물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안은 유지될 겁니다.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겉모습만은 평범한 가족으로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침묵은 제게 또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다시 눈을 감아도 그 고민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 비밀을 지키고 산다는 건 제게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퇴근을 하게 된 거죠.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갈까 하다가도 이상하게 그날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이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따라 꼭 그러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내의 발소리나 왔어요? 하는 목소리가 먼저 들려야 했는데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멈춰버린 공간처럼 숨죽은 정적이 가득했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신발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아무렇게나 벗겨진 미정이의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늘 가지런히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소한 어긋남 하나가 제 눈에는 큰 불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텅 빈 듯 고요했지만 안방 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곧 낮고 거친 숨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땅으로 꺼져버린 듯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리고
다리에는 힘이 빠져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안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굳어버렸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미정과 제 동생 민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였죠. 그 장면은 눈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 존재를 알아차리자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만으로도 변명의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정은 순간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천천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죠. 그 태연한 모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상상 속에서만 끌어안고 괴로워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정작 분노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숨죽이며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미정은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피한 채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올 아이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든 없든 제 앞에 무너져 내린 삶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 속 마지막 평온마저 산산조각 내버리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고 손끝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면 제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멍하게 흘러갔고 시간 감각조차 사라진 것 같았죠. 아이들이 엄마는 어디에 갔느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대화조차 끊기며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는데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와 동생, 두 사람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낯선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죠.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직접 목격한 장면과 아버지의 진술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마음을 더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이 지독한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모든 걸 지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만이 남아 있었죠.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앞으로 잘 지켜줄 거라는 다짐만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스스로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으니 양육 의지도 없다는 거였죠. 그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소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함께 보냈던 세월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된다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찾아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크지만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저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